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가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걸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렇게 대처하세요, 뭐 이렇게 대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시고 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심오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런 내용이 좀 잘 맞는다, 좀 근원적인 것을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늘상 되던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최근에서야 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해를 한다고 해서 단박에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지금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간단해요. 자, 누가 저에게 욕을 해요. 막 뭐 어떤 욕을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한 걸 갖다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모욕감이나 어떤 억울함 같은 게 생기는데, 사실상 뭐 진짜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좀 떳떳한 거잖아요. 떳떳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 이유가 타인한테 보여지는 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내가 놓여서 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정말 심플하게 해결되겠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 해결될 문제예요, 사실은. 뭐 저처럼 그냥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나는 그런 의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럼 되는 거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타인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를 굳이 하지 않아요. 그걸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이득 볼 게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누군가가 배 아프지도 않아요. 배 아파하면 뭐해? 배 아파하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남들을 욕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만 하면은 남의 흠을 잡고 남의 잘못된 부분,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만의 잣대로 누군가의 스스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어떻게든 막 찾아내가지고 그걸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억울해서 죽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타인에 의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을 억울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타인에 의해서 억울해지고, 우리는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 죽여가면서 그렇게 경쟁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육 체계부터 그냥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로 인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회의 체제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이 일념으로 좀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 저조차도 몰라요. 이걸 정말 내가 바꿔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냥 될 것 같다라는 막 논리적으로 막 이론적으로 이게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는 내가 좋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제가 즐겁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여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계산하려 들지 말고 일단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지력 부족이다. 근데 의지력 부족인 게 문제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전 여기서부터 이 투쟁의 좀 시작이라고 봐요. 타인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을 때 또한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너무나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의지력이 강하다.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도 다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의지력 부족이라는 말을 또 그 사람한테 우린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그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노력으로 읽었다? 노력을 할 수 있게 태어난 거예요. 노력도 재능이라고 봐요, 저는. 나도 노력하고 싶지. 근데 노력이 잘 안 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의지력이 강한 누군가한테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요. 저 사람은 사회 악이다. 그래서 사회에 없어져야 된다. 그거에 우리도 속한다니까? 나는 사회에 피해를 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털어보면 싹 다 나와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내면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들 저의 모든 과거 순간에서 제가 이기심 없이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기심이 충분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망가져도 보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도 입혀보고 사회가 기준하는 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나를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가 그런 것들에 모자라게 태어났는데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막 그때가 되면은 내가 위급한 순간이 되면 뭐 법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무서워가지고 뭐라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들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이야기하면은 타인한테 배척당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워질까봐 숨기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그거를 마음 안에 품고 있고 비밀처럼 갖고 있는데, 이게 내 치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떳떳하기가 힘들어요. 언젠가 들킬 수도 있고, 어, 이 문제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이 사회가 기준하는 올바른 사람에서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나 자신이 안 생기니까. 타인을 보는 시야도 분명 저 사람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닌 척을 하는 그런 걸로만 보이고,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그러면은 내 존재가 더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 스스로가 사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내가 죽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욕이라도 안 하면, 남들한테 문제점이라도 안 찾으면 당장이라도 한강 가서 뛰어내릴 사람들 천지예요. 욕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사람도 옳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고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운명은 이제 지금의 사회 문화와 많이 바뀌어질 때가 왔어요. 우주의 에너지가 달라졌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타인과 공유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고 미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 널렸거든요. 근데 우린 그냥 그러고 말잖아. 그러고 나서 정말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회생활 안 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산에 처박혀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만 해봤더니 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물론 제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들을 좀 쏟아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요, 우리 모두 못났어요. 어, 때로는 우리 모두 잘났어요. 고로 우리 모두는 잘나고 못남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면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칭찬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픈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욕에 의해서 내가 왜 욕을 하지?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욕을 했는지 그 사람밖에 모를 테니까 그걸 하기보다 그 욕한 사람이 마음에 부정이 있다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부정을 내가 좀 덜어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없냐는 거죠. 물론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조차 아직 마음에 부정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저와 함께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제는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이지만 이게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마음 어디가 안 좋아서 어떤 게 힘들어서 얼마나 짓눌려 있고 얼마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타인을 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는 그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약간 정당방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신나가지고 괴롭혀도 봤어요. 물론 제가 말싸움에서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논리적으로도 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누가 나 욕하면은 아주 그냥 작사를 내줬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마저도 귀찮아져서 또 무시를 해버렸지. 이제는 그 사람들 버리고 가지 말고 그 사람들도 챙겨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가난하게 컸고 너무 치열하게 컸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면서 옥죄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냥 저는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조금 의지력이 더 있게 그렇게 태어나 버려서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랑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남들 욕했던 사람 중에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았던 순간이 있는데 나만 지금 거기에서 해방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가지고 먼저 해방된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을 의지력 부족이라고 욕하고 막 혼내고 이럴 자격이 있냐는 거지.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잘나서. 우리 다 뭐 정말 아닌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써서 저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풀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푸는 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제 채널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고, 당신들 역시 그 시절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남들을 다 욕해봤을 거고. 근데 지금에 와서 남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내가 피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욕할 수도 있어요. 뭘 하든 간에 당신들에게도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신들도 옛날에 그랬던 시절에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조차도 아직 거기에서 완전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건 제가 머리로 알고 사상으로 탑재한 부분이지만 아직 제가 100% 완전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누군가 너무나 심각한 말을 저한테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잠시나마 미운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저조차도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사라져야 할 마땅할 그런 모자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평가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상처 부위, 환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상처를 보지 않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 그 힘듦, 그 문제, 이런 것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육신에 있는 상처, 신체 부위에 있는 상처들도 그래요.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절개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사실 의사라고 봐요. 이 오행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지구는 음양오행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살아가고 있고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의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치유해준 사람한테 보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베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받기만 할 수가 있어요. 오행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게 자연의 섭리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또한 반대로 나 역시도 누군가한테 받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뭘 해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스스로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할 뿐이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면은 그게 서로 똑같이 마음을 주고받은 걸까요? 우리는 주기 싫은데 돌려줬을 수도 있고, 그래도 받았으니까, 약속이니까, 못 이겨서 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뭐든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이 준 마음은 엄청나게 거대한데, 내가 돌려준 거는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인 것 뿐이잖아. 그럼 우린 이미 그 사람한테 준 만큼, 아니, 받은 만큼 준 게 아니잖아. 불합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끝없이 불합리해요.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이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다들 괴로워하고 아파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여유를 가져서 정말 의사로서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찾아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줬으면 좋겠어서. 원래 다쳐서 아프고 괴로워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요, 경계하고 막 깨물고 핥히고 난리 나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본능인데, 생명체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욕하는 거라고. 지가 아프니까. 근데 우리 동물들한테 어떻게 해요? 동물들, 그렇게 다친 동물들 구조할 때 다칠 거 감안하고 마음 써서 하잖아요. 인간들 똑같아요. 다친 동물이에요. 우리 욕하고 우리한테 그 가짜는 조그마한 상처 주는 거, 사실 지들이 더 많이 다쳐 있다고. 지들이 더 아파. 근데 이게 참 악순환인 게, 그 동물 하나한테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는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롭지가 않다. 근데 그런 아픈 동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예민한 동물들이 단 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공격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단단하고 튼튼해도 다구리는 장사가 없어. 그렇게 희망 있는 사람들도 점점 죽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누군가를 돌봐줄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아픈 사람들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면서 무엇이 아픈지 물어봐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시나리오가 솔직히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같이 해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면 세상은 그냥 정말 천국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확신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뭐 그런 날짜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뭐 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잖아. 혹은 아직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래야 누군가 또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줄 거 아니야. 그게 오행의 법칙이고 자연의 순환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방향으로 바꿔서 그렇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바꿔봅시다. 저는 그 뭐 아파서 다쳐있는 고양이한테 저 막 손 다 찢길 거 감안하고 어떻게 잘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오니까 그 고양이 저만 사랑하더라고요. 진짜 내 1호 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하니까 나 욕하는 사람 다 내 편으로 만들자고요.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 아무도 피해자가 없잖아요. 해봅시다, 우리. 자, 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전달 내용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모니터 의자가 낮아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위를 보기가 힘드네. 여튼 갑니다. 안녕, 화이팅.